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팟캐스트의 팟캐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리드입니다. 예, 저희가 항상 시작할 때 날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오늘 좀 많이 추워지고 있고 저희가 현재 녹음하는 날짜가 4일인데 네. 한겨울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저녁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위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건강 조심하시길 예. 바랍니다. 게다가 또 연말인데 예. 너무 이제 달리시다가 네. 예, 길거리에 또 주무시면 큰일 나니까 좀 잘 조심해서 다니시길 바라시면서 일단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윤리드님 4G LTE 네. 처음 게시할 때 기억하시죠? 그때 현장에 계셨잖아요, 또 그쵸? 저요? 예, 그쵸. 그때가 2012년이었던가? 맞아요. 그쵸. 예, 2012년 3월인가 그때 3위 사업자인 LG 플러스가 네. LTE 전국망을 구축했다고 대대적으로 이제 막 마케팅을 했었고 예. 이에 따라서 3사, 그러니까 SK텔레콤, KT, LG 플러스가 경쟁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누구 LTE망이 더 빠르냐 갖고 실험을 했고 예. 뭐 어떤 실험 때문에 지리산에 가서 아, 맞아요. 그거 기억나요. 예, 윤리드님이 가셨나요? 아니요. 저는 가진 않았고 예, 그냥 보도 자료를 열심히 봤죠. 예. 그때 저희가 한 팀이었잖아요, 그때요. 예, 그쵸? 맞아요. 예, 2대1 IT 팀으로 한 팀이었는데 그때 SK텔레콤이랑 KT는 방심하고 있다가 LG 플러스에게 한 방을 먹은 꼴이 됐어요. LG 플러스는 그해 3월 전국망이 완료됐다고 자신만만하게 했었고 그 전까지 LG텔레콤으로 그저 그런 3위 통신 사업자였는데 이 LTE 마케팅이 성공적으로 통하면서 네. 점유율 20%대까지 네.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이 뒤따라갔고 KT도 가장 늦게 따라갔죠. 그때 베스다의 다스베이더를 모델로 한 LTE 워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늦었죠. 그때 당시 KT는 2G 종료를 하느라 예. LTE 바로 사용할 주파수가 없었거든요.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하고 싶어도 못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2011년 11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LG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LTE 투자를 하면서 13개월 연속 순 예. 이용자 다 뺏어오기 승리를 했었죠. 예, 대단했군요. 예, 그때 저희 팀도 되게 많이 바빴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한 달을 LTE로 빼먹은 것 같아요, 기사를. 네. 예, 그때 맞아요. 3위였던 LG 플러스가 어떻게 LTE로 이렇게 먼저 선두로 나갔지? 막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전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신사 어디 쓰시나요? 지금은 SKT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처음 스마트폰이 아니라 처음 핸드폰을 이제 샀을 때는 그때는 KT를 쓰다가 중간에 SKT로 바꾸면서 계속 쭉 지금 쓰고 있어요. 예, LG U 플러스를 저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예. LG U 플러스는 3G 사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파수는 있었는데 투자를 여러 개 안 됐던 것이라서요. 예. KT나 SKT 당시 SKT는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고 이동통 시장에서 예. 그리고 KT는 20% 살짝 넘는 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선망도 있고 하니까 큰 무리가 없었는데 LG 입장에서는 되게 좀 비용 절감, 항상 LG의 비용 절감과 맞닿아 있잖아요. 그렇죠. 3위 예. 사업자의 숙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G를 구축하는 것보다 기존의 2G CDMA를 기술적으로 업스케일링해서 데이터 송수신 등의 서비스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LG 플러스 가입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보면은 이제 한창 3G 스마트폰 나올 때 LG 플러스도 스마트폰 내왔어요 봤는데 그때 유심칩이 없었어요. 네. 예. 또 데이터 송수신에 있어서 아무래도 예. 2G CDMA를 업스케일링 시킨 것보다 3G망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K텔레콤이나 KT보다 느렸죠. 그러니까 투자가 미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G 플러스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3위 사업자가 된 건데 이렇게 쭈글탱이로 있다가 예. LTE 4G 시대를 마저 과감히 투자했어요. 그리고 치고 나간 거죠. 당시 이상철 LG 플러스 부회장 요 분은 정보통신부 예전 장관 출신이세요. 예. 강단 있어요, 진짜. 예, 과감한 결단을 한 게 한몫을 했었고. 그렇네요. 2G에서 3G로 거쳐가지 않고 바로 4G로 그렇죠. 그러니까 3G에 투자를 하면서 쫓아가면서 소진하는 것보다 예. 모아놓고 있다가 4G LTE를 한꺼번에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랑하잖아요. VoLTE라 해서 자기네들은 음성통화 LTE라고 하는데 예.
그건 순 마케팅이고요. 아, 그래요? 사실 KT나 SKT 같은 경우에는 3G망을 음성으로 하고 예. LTE는 데이터를 해요. 예. 근데 만약에 진짜 망이 끊긴다. LTE망이 끊긴다 그러면 3G를 대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말로 진짜 3G, 그러니까 LTE망이 끊기면 3G망으로 해서 데이터하면 되는 거고 LTE망이 끊기면은 그러니까 3G망이 끊기면 LTE로 할 수 있는 건데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로지 LTE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하죠. 예. 아직은 그 리스크가 안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LG 플러스가 치고 나가고 그다음에 SKT와 KT가 이거 뭐야? 얘네들은 3G 투자하는 게 있으니까 네. 요거 회수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넉넉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의 주요 통신사들이 3G 물론 LTE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LTE 전환을 늦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G 잘 구축해놓고 돈 잘 벌어먹고 있는데 왜 이걸 또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쵸. 투자를 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투자 비용을 회수를 해야 예.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LG 플러스가 이렇게 치고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3G를 썼을 수도 그렇죠. 있겠죠. 가격도 뭐 저희가 뭐 LG 플러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예. 여기도 참 영업을 잔악하게 합니다. 예. 참 저기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가진 수를 쓰는데 요새는 모르겠는데 예. 뭐 이렇게 뭐 저희 여기 얘기를 하지만은 뭐예요? 그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허들이 있어요. 그 전화를 하면은 그 엄청 예. 해지 못하도록 그렇죠. 한다고. 해지 방어라고 해요. 예. 해지 방어를 요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진짜 거기서 일하던 나이 어린 또 직원이 예. 자살도 하고 스트레스 못 이겨서 그쵸. 예. 어쨌든 간에 저희는 LG 플러스 잘했다가 아니라 LG 플러스라는 이런 그 경쟁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상당히 그 안정화돼 있던 그 시장에 그 하나의 또 변화의 예. 소용도 일으켰고 물론 이게 LTE로 가면서 통신비가 올라갔긴 합니다만은 소비자 혜택도 많이 커지고 관련 사업도 많이 커졌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영상을 보게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혜택을 받죠. 이게 사실 5G 같은 경우에도 통신 3사가 압도축을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4G LTE에서 당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뒤지지 않으려고 예. 그런 게 많이 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단말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G망은 그닥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니까 뭐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는 요금제를 좀 심의하는 것 같긴 한데 한 5만 원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어디 전문지에서 좀 봤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한들 쓸모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5G 주파수를 단말기에 받고 그러니까 현재예요. 그러니까 예. 단말기가 나오게 되면 5G 주파수를 해서 LTE 좀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뭐 1기가를 2초 만에 다운로드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굳이 2초 만에 다운을 받지 않아도 그쵸? 되기는 해요. 뭐 10초, 1분에도 상관없는 거 예. 아닌가? 있지만은 그리고 현재 5G 단말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좀 5G 서비스가 되고 있느냐? 일단 공중에 쏘고 있어요. 시범점 몇 군데. 그리고 하나의 그 5G 전파를 받는 단말기가 있어요. 예. 되게 커요. 재작년에 봤을 때는 그게 드럼통만 했는데 예, 작년에 보니까 한 사람 머리통만큼 작아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5G 주파수를 받고 와이파이로 쏴요. 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단말기 있잖아요. 일반 예, 와이파이 기기들이 그걸 보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유선망 백보는 그냥 무선으로 옮겨놓은 거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5G가 그닥 소용이 별로 효용성이 낮아요. 그렇게 한 단계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예. 5G의 그 속도가 유지가 되나요? 그냥 와이파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5G가 전국망이 완료된 다음에 예. 5G용 뭐 단말기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사셔도 괜찮다. 네. 그 5G의 그 효력 드시 마시고 사시고 싶은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사시라. 예. 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뭐 저희 통신 생활이라고 해도 뭐 단순하잖아요. 뭐 SNS 보고 카톡 메시지 주고받고 뭐 그래서 5G 단말기 나온다고 해서 우리 스마트폰 생활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느리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3.5GHz 주파수 전파와 28GHz 주파수 전파를 직접 받는 통신 모듈이 하나 더 장착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5G 시대는 그에 걸맞는 뭐 콘텐츠가 좀 나와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전국망이 좀 되고 요새 또 통신사들 징징대고 있는 게 돈이 없다고. 예, 항상 돈이 없죠. 예, 그 요금 인하의 압력에 인해서 예.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징징대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 2020년에 2021년 뭐 빠르면 2019년 말 정도엔 전국망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약간은 또 좀 그래요. 이게 저기 12월 1일 날 이렇게 5G 전파를 쐈잖아요, 공중에요. 예. 물론 뭐 상징적 의미가 크긴 한데 근데 예전 같았으면 얘네들은 원래 통신 3사가 5G 상용화의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좀 하려고 했어요. 네. 예전에 4G LTE 때는 선수 뺏겼으니까 예. 5G는 우리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잠잠했죠. 다 취소했어요. 기자들 왜요? 부르고 뭐 하고 뭐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신문들도 이제 잔뜩 기다리고 있었죠. 예. 5G 시대 열린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게요. 생각보다 되게 잠잠했어요. 왜냐하면은 24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통신 장애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KT 그렇죠. 통신 장애죠. 예. 참고로 통신 3사는 치열하게 싸우는데 SK와 KT가 싸우는 동안 LG가 어부지리를 얻는 경우도 많이 있고는 했는데 그래도 뭐 KT가 정말 이렇게 진짜 막 호되게 혼날 정도의 위기에 빠질 정도의 예. 그 힘든 상황이 오니까 SK도 그렇게 좀 상도 이상 그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G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에 따른 것도 아닐까 싶어요. 예. 이게 좀 파고 들어가면은 이면이 좀 있는데 5G 시대가 되어도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불안감이라고 할까? 예. 일단은 5G 시대가 될수록 유선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28GHz 현재 상용화된 거는 28GHz랑 3.5GHz인데 28GHz는 고주파예요. 네. 위성 통신에 쓰이는 고주파예요. 그러니까 타깃을 쫙 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총처럼. 3.5GHz도 기존에 쓰던 우리가 600메가, 700메가, 800MHz와 비교하면 정말로 높은 고주파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주파들의 장점,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 직진성이 강해요. 대신에 넓게 퍼지지 못해요. 윤리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라디오는 91.9MHz FM 예. 그리고 AM 내려가면 킬로바이트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헤르츠가 낮을수록 넓게 퍼지는 스프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참고로 700메가 방송용 주파수를 갖고 2016년, 2015년 아주 난리도 아니게 싸웠습니다. 방송사가 우리 주세요. 그걸 갖고 왜 우리가 그 주파수 반납한 거를 왜 니들이 통신을 가져가느냐? 우리 UHD 쓸게 해가지고 중간에 강짜를 나가지고 뺏어온 게 있는데 그 주파수가 왜 또 통신사들 탐을 냈고 방송사들 탐을 냈냐? 700MHz다 보니까 기존에 상용화된 기가헤르츠 단위의 주파수보다 넓게 퍼지니까 넓게 퍼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지국을 적게 세워도 된다는 거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지국을 적게 세우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낮은 주파수대에 대해서 많이 좀 쓰려고 그랬었고 다시 말하면은 3.5GHz나 28GHz 요 주파수대는 물론 그 안에 담기는 그 기가헤르츠 대역이다 보니까 정보는 엄청나게 커요. 예. 그렇지만 이게 직진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멀리 못 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점을 메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기지국을 촘촘히 세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지국은 있는 것도 무엇이냐? 유선이거든요. 5G 시대가 올수록 유선 인터넷망은 또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퍼지지 못한 전파를 커버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촘촘히 세워야 돼요. 네. 그러다가 어느 하나 유선망이 망가진다면 다 같이 그쵸. 블랙아웃이 물론 우회 접속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하겠죠. 예. 하겠는데 그래도 잠깐이라도 예컨대 3분 인터넷 5G 자율주행차 주행한다고 봐요. 근데 KT 화재 사태와 똑같이 발생해서 유선망 일부 끊어진다. 예. 그러면 5G 잠깐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그쪽 지나가는 전화기도 안 됐잖아요. 예. 예, 핸드폰도 안 됐고. 근데 지금이야 불편한 정도와 통신이 안 되는 이거 결제가 안 되는 우리 장사가 안 되는 영업이 안 되는 짜증나 KT 돈 내놔 배상해 했지만은 네. 그때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쵸. 자율주행차는 그 통신을 그쵸. 인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건데 통신을 못 받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그렇죠. 움직일지 모르니까. 게다가 사물 인터넷에 다양한 이제 각종 많은 그 장비에 또 그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게 멈추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문이 안 열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온라인이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5G가 축복이냐 재앙이냐는 두고 봐야 할 일이 네.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잔치를 못 벌인 것도 있어요. 음. 근데 KT는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어요. 아 여기가 왜요? 절대 불이 날 수 없는 곳인데 왜 불이 났지 그러면서 근데 불이 났는데 이게 누가 불 지른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의심을 해요. 누가 불을 질렀어도 그게 다른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 거 예, 아닌가요? 뭐 그렇죠. 아무튼. 예, 그래서 5G 시대가 오면 기존 KT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예전 국영회사 시절에 전화선 인프라만 쫙 깔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SK나 LG나 케이블 사업자가 망을 못 깔고 서비스 못하는 곳은 있어도 KT는 웬만하면 다 돼요. 게다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부 지역은 SK나 LG나 KT의 관로를 빌려 써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 써야 돼요. 임대받아야 되고 상당수 부분이. 여기까지는 뭐 5G 시대 뭐 지난 KT 사고가 갔는 점을 약간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만약에 뭐 기업에 뭐 현재 뭐 5G 시대에 뭐 주식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유선 인프라망 그다음에 뭐 기지국과 관련된 사업들 면밀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쪽 부품 관련주, 통신 관련주가 저기 좀 한창 이제 좀 떠오를 거니까요. 거의 아마 이런 통신망 그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LTE 때도 매해마다 통신사들은 조 단위에 1조 5천억씩 이렇게 좀 예. 투자를 했습니다. 통신사가 정말 통신산업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통신만큼 더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잖아요. 또. 그쵸. 네. 매월 따박따박.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좀 좋은 것 중 하나가 아니 뭐 한 달에 뭐 5천 원이든 7천 원이든 망만 연결하면 따박따박 들어오고 하니까 참 좋은 거죠. 이동통신 3사가 오늘 0시를 기해 일제히 5G 전파를 송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끊김 현상도 사실상 사라지게 돼 자율주행차나 원격 수술 같은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또 VR과 AR 같은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도 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콘텐츠 면에서 어떻게 좀 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굳이 우리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저 같은 넷플릭스 보긴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5G가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저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영화를 다운받는 속도가 뭐 더 빨라진다?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1분 동안 기다려서 반납, 네. 2초 만에 반납 그게 제 생활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5G는 20GHz, 그러니까 20GB bps의 속도예요. 예. 순식간에 가요. 내가 만약에 한 10기가짜리 뭐 쓴다. 예. 아니 뭐 막말로 이론적으로 10초면 다 그 써버리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5G 시대에는 걸맞는 요금제가 나오려면 100기간 돼야 돼요. 200기간 돼야 돼요. LTE 때 뭐 10기가 그렇게 상황 안 되거든요. 속도가 20배 빨라진 만큼 그 단말기의 용량도 20배 많아져야 되고 예. 속도도 높아져야 되고 그런 거죠. 일단 그 상황이 있고 저는 근데 VR 있잖아요. 가상현실이 네. 5G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로 가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VR 테마파크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하는. 예. 지금은 비싸고 그다음에 불편하고 할 게 없으니까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기가바이트 단위의 유선 인터넷과 뭐 그런 또 무선 인터넷이 또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집에서 시뮬레이터 이제 안마의자처럼 놔두고 예. 혼자서 즐기는 분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예. 예. 물론 뭐 8K 뭐 영상이나 뭐 전면 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대형화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요. 일단은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 현재 대부분의 VR 기기는 머리에 쓰는 기기를 기반으로 해요. HID라고 하는데 여기 헤드폰을 끼고 앉아 있으면은 새로운 현실 속에 좀 들어온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초기 VR 콘텐츠 형태는 가상현실 속이나 여행이나 롤러코스터 형태가 많았어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주변 사물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예. 가상현실 기기 한번 써보셨나요?
저는 종종 요즘 그런 가상현실 그런 게임 테마파크까지는 아니지만 게임 체험 공간? 네, 체험 공간? 시뮬레이터? 예를 들면 옛날에 오락실과 같은 네, 그런 곳이 몇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 딱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였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앞뒤 옆을 보면은 이게 다 보여요, 뭔가. 근데 약간 실제로 타는 것과는 또 그렇죠.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체감이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는 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10년에 한 번이든 한 번씩 꼭 타보고 싶다고 오잖아요. 네. 근데 VR은 한 번 타고는 그 다음에 뭐 타고 싶은 생각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잠실 거기 롯데에 그게 있어요. 이제 VR 하는 곳이 있는데 처음에 그게 생겼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줄도 서서 타고 막 이랬는데 요즘 가면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딱 비싸기도 비싸고 딱 한 번 타고 나면 더 이상 타고 싶은 생각은 신기한 게 안 별로 들어요. 없고. 네. 근데 한 번 체험하면 그거 딱 끝이죠. 네. 물론 근데 이후에 VR 콘텐츠가 어떤 VR 콘텐츠가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고 할지는 이따 말씀드리긴 하긴 한데 네. 저도 그 2016년도에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 가서 한번 써봤거든요. 그때 삼성이랑 SK텔레콤이 뭐 이렇게 부스까지 마련하고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근데 뭐 화면 해상도가 나아져서 지금이야 괜찮긴 한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갤럭시 S7 핸드폰을 VR 기기에 꽂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폰 영상을 이제 VR로 해서 보는 건데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해상도가 아무리 아몰레드 쓴다고 하더라도 픽셀이 있잖아요. 픽셀이. 그 단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맞아요. 해상도가 낮다는 거. HD급으로는 풀 HD급으로는 아직 우리 눈이 보기에는 진짜 말하는 가상현실이 아니라 한 입체적으로 보는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게다가 저는 좀 어지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멀미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좀 있기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게 총싸움 형태입니다.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저도 그 얼마 전에 VR 테마파크 가서 총싸움을 해봤거든요. 재밌긴 해요. 근데 좀 진지에 걸터 앉아가지고 움직인 적들 총을 쏘고 좀비들 막 쏘고 하는데 물론 뭐 가만히 앉아서 주변 경치 감상할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것도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것도. 게다가 이제 그 위에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가잖아요. 그거 가면 딱 쏴야 되는 건데 흐릿흐릿할 때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 게다가 또 뭐 HID도 좀 약간 무거운 편이고 좀 불편하고요. 근데 얼다른 공간에서 뭐 혹시 뭐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 아니면은 뭐 VR 이거 기계를 쓰고 한다 그러면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VR 테마파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용자 수보다 더 많은 아르바이트 진행 요원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키고 서 있죠. 그게 아마 그 비싼 게 기계값이 비싸기도 한데 그 아르바이트 인력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참고로 그 강남역 4번 출구에 현대 ITN이라고 현대백화점 IT 계열 자회사가 VR 테마파크를 만들었거든요. VR 스테이션이라고. 거기가 1200평 규모예요. 근데 아르바이트생 150명이에요. 굉장히 많네요. 고용 창출 효과가 짱이죠. 일반 거의 테마파크 수준이에요. 진짜 그 정도면은.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근데 값이 비싸요. 기본 35,000원? 그 정도니까. 또 뭐 문제는 뭐 VR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오래 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아직은 뭐 VR 콘텐츠가 우리 흥미를 뭐 계속해서 끌 만큼 흡인력이 있는 그게 없는 게 또 원인이긴 한데 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멀미 그건데 우리의 신체 전정기관은 평소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각과 청각을 하면 과도한 시청각 신호가 몰리게 되니까 당연하게 어지럼증이나 그런 그 멀미가 올 수가 있는 거죠. 눈과 귀는 뭐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움직이고 신난다고 했는데 귀는 왜 그래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상도 문제도 좀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변 풍경을 즐기는 VR이 눈이 아프고 10분 이상 즐기기가 힘든 이유예요. 영상 초점도 안 맞고. 그래서 VR 머리에 쓰는 이 VR 기기 HID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가벼워져야 되고 그러면서 해상도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선 적어도 4K 화면, 그러니까 4K 화면의 프레임, 그 초당 지나가는 화면 개수가 90프레임은 돼야 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 그러니까 양쪽 눈에 왼쪽 눈 4K, 오른쪽 눈 4K 되면 이런 쪽 8K 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90프레임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HD가 1K인데 그리고 여기서 UHD가 4K거든요.
그리고 1K HD 그 화질에 30프레임, 그러니까 초당 30개 정도가 지나가요. 근데 그 파일을 단순하게 따져도 해상도 8배, 프레임 수는 3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24배의 큰 고용량 파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네. 아주 단순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상하, 전후, 좌우까지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또 VR 기기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예,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대용량 파일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게다가 뭐 시뮬레이터까지 한다고 하면은 막 흔들고 막 바람 소리도 내고 뭐 진짜 막말로 이게 사람의 감각을 준다고 하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LTE 그 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통신사들이 시작하는 5G가 구현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전국망 서비스가 되고 네트워크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요. 네. 근데 5G와 VR 콘텐츠가 5G 시대 VR 콘텐츠가 확산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면은 VR 기기의 경량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죠. 예. 그러니까 VR 콘텐츠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구비가 되고 시장이 넓어져서 수요가 많아진다면 VR 기기 시장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 따른 가격 인하가 예상이 되는 거고요. 안마 의자처럼 생긴 VR 기기의 개당 가격이 뭐 현재는 뭐 3천만 원짜리도 있고 8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싼 건 8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대요. 비싸네요. 예. 그러니까 VR 테마파크에 보급되는 기기들 가격 대충 이렇대요. 예. 굉장히 비싸네요. 근데 요새 많이 싸지긴 했대요. 네. 물론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센서 등 여러 장치를 추가한다면 가격이 이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가정집에 들어놓고 취미로 쓰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5G 속도로 웃도는 초고속 인터넷 각 가정마다 구비됐어.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빨라진 네트워크 속도를 소진할 만한 뭔가 콘텐츠가 필요해. 네. VR이 딱이야. 근데 아마 통신사에서도 그런 VR 기기를 보급하는 뭔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VR 기기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미 국내의 VR 회사에서는 VR 기기, 뭐 시뮬레이터 같은 건 가격 낮추게 들어간 상태예요. 가격이 좀 더 싸지고 렌탈 서비스까지 더해지면 안마의자까지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각 가정의 VR 기기 보급은 VR 콘텐츠의 생산과 활성화, 시장 확대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던 시기 인터넷이 깔리고 그에 따라서 PC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터넷 비즈가 확 올라왔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닷컴 기업들이 확 컸고요. 네. 2000년대 얘기 전 이런 그런 변화가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한 가지 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19금 VR입니다. 실감 영상의 실제감이 촉감까지 더해진 19금 VR을 예상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 그 롤러코스터나 이런 걸 한두 번 하면 말게 되는데 이거는 중독성이 좀 있어서 쉽게 못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학습 효과이긴 하지만은 인터넷의 빠른 보급은 19금 콘텐츠의 유통에 큰 기여를 했어요. 예. 당시에 그 초반에 인터넷 검색 엔진에 그 검색어 상위에 항상 보면 섹스 이런 게 있었죠. 예. 네. 19금 VR은 이미 일본과 중국, 동남아, 미국 등에서 개발되고 있고요. 일본의 VR 업체는 실제감이 있는 VR 촉감 기구를 국내에 VR 기구에 뭐 제작을 문의할 정도였다고 해요. 네. 예. 이 시장에서도 뭐 아직 이들 나라는 앞서가고 있는데 실제로 요 나라에서 요 성인용 19금 VR을 뭐 시험하고 오신 분의 증언에 따르면은 저는 안 해봤거든요. 요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감동이었다. 감동이었다. 예, 감동이었다. 정말 현실 같았나 보는데요. 그러니까 5G 시대에는 상상 속에 그러니까 사이버 섹스가 정말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면 양면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전 세계 사람들 가상의 공간에 친분을 맺고 교류할 수 있게 되겠죠. 또 하나의 또 뭐 새로운 가정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커뮤니티 동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상과 이미지 글로 소식을 놔두는 때와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혹시 그 영화 보셨나요? 레디언 플레이어인가? 아니요, 저 안 봤어요. 그 정확히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딱 그거예요. 딱 그 안경 VR 기기를 쓰면은 이제 거기서 그 게임이에요. 그걸 쓰면 그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게임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 있고 커뮤니티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벗으면 현실로 돌아오는데 현실은 시궁창이고.
그리고 그 VR 그 기기를 쓰면 거기서 나는 완전 영웅이에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벗지를 그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MMORPG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아요. 진짜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데 리니지 같은 게임인데 예, 그 리니지를 내가 정말 그쵸.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거예요. 공성전에 진짜 성적 올라가고 예, 예. 예. 진짜 이렇게 바뀌게 된다니까요. 예.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무서웠어요. 현실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그때 밖으로 사람을 만나러 필요가 적어져요. 맞아요. 거기서 더 친구를 만나고 그렇더라고요. 1인 가족 형태도 좀 지금보다 많이 바뀌고 예. 오늘도 뭐 저희 또 40대 중반 또 독신 아저씨랑 얘기를 하다 왔는데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아저씨들한테 참 좋은 기회가 되겠죠. 물론 또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분 보면은 사회 계층별로 보면은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VR 예. 이런 게 또 필요한 있긴 한데 아무튼지간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5G 특히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게 되면은 예. 혁신이 끊긴 4G 스마트폰 시대에 5G 시대에는 새로운 혁신을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보고 이제 VR 콘텐츠 업체 투자를 하신 분들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아마 19금 VR 시장이랑 MMORPG 요즘 게임 시장은 정말 많이 클 것 같아요. 예. 예. 앞으로 그 나올 새로운 단말기 콘텐츠는 아마 우리 사회 변화에 큰 또 그걸 가져올 것 같아요. 출산율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구태여 오프라인에서 사람 만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온라인에서 다 만나면 그렇죠. 되니까요. 온라인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예. 그게 무서웠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다들 온라인에서만 만나고 나의 실제 모습은 아무도 그러니까 모르고 게임 속의 모습만 알고. 리플리 증후군이 더 강해진 사회에 저희가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간에 그 결론으로 그냥 뭐 저는 뭐 과제를 제시하고 하게 하는데 예. 일단은 VR 요 시장 자체가 어떻게 클 거냐 좀 요거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IT 시장 전문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VR 시장은 AR 포함해서요. 2017년 141억 달러 약 한 16억 17조 원, 18조 원 네. 요 정도 시장에서 5G 시대인 2022년에는 2,092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5년 사이 15배 점프하는 규모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쯤 되면은 아무튼 저 어느 콘텐츠에 있어서도 게임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지금 당장은 5G 시대나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됐는데 바뀌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5년, 10년 두고 봤을 때는 확 바뀔 수 그렇죠. 있다는 거. 저도 10년 전에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폰 볼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뭐 메트로나 포커스나 이런 무가지 신문 시장이 몇십 년 갈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때 10년 전이면 2007년, 그렇죠. 2008년이죠. 예, 그게 스마트폰 나오고 불과 2, 3년, 1, 2년 만에 싹 사라졌잖아요. 예. 그렇네요. 예, 아무튼 바뀌는 그렇습니다. 건 한순간이네요, 진짜. 예. 그래서 그때를 좀 대비를 하시고 예. 뭔가 미래 직업적으로 뭔가 조언을 좀 드릴 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글쎄요. 조언을 드릴 만한 게 예, 있다면 저희도 제가 하기 저희가 때문에 예, 이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